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이런 실수를 합니다.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라고 과거의 희생을 이야기하거나 너 엄마 아빠 말 안 들을래? 라며 잔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오히려 자식의 마음을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반면 현명한 부모들은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식이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 절대 화를 내거나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대신 딱 한마디만으로 자식의 태도를 바꿔버리죠. 이 한마디는 부모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마음을 여는 열쇠 같은 말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한 부모님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무시당하던 상황이 존중받는 상황으로 바뀌었고 자식과의 대화가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오늘 이 특별한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셔서 자식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존중을 받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67세) 김영희 씨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씨는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분이셨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 두 명의 아들을 키우느라 젊은 시절을 모두 바쳤죠.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로는 더욱 자식들에게 매달려 살았습니다. 어떻게 매달려 살았는지 말씀드리면 정말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들들 도시락을 싸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었습니다. 자신은 몇 년 된 옷을 입고 다니면서도 아들들에게는 항상 새 옷을 사주었고 본인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아들들에게는 고기를 먹였습니다. 아들들이 대학에 갈 때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까지 팔았습니다. 그리고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면서도 우리 아들들 공부만 잘하면 된다며 웃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어머니셨습니다. 아들들이 직장을 구하고 결혼할 때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할 때는 혼수 비용을 대느라 빚을 지기도 했고 작은아들이 집을 장만할 때는 자신의 적금을 모두 털어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김영희 씨였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각자 가정을 꾸리고 나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네네 하며 건서 대답하고 무엇을 이야기해도 관심 없다는 듯한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김영희 씨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정말 서운해요.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이제는 나를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그 마음 정말 이해됩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정작 자식들은 부모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김영희 씨는 특히 작은아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어느 날 작은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들아, 엄마가 혀합약 먹는 거 깜빡하고 안 먹었는데 괜찮을까? 그런데 아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 엄마 그런 거 병원에 물어보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고는 금세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김영희 씨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하시더군요. 혈압약이 정말 걱정되어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들과 대화를 하고 싶었던 것뿐이었는데 이렇게 차갑게 대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들이 바쁘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부모의 말 정도는 귀담아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서운하고 외로운 거죠. 김영희 씨는 그 후로도 계속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요즘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어느 병원이 좋을까 하고 물어봤더니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작은아들에게는 내가 어릴 때 먹던 김치찌개 생각나서 만들어 놨는데 언제 와서 먹을래? 했더니 요즘 너무 바빠서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영희 씨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는 혼자 쓸쓸히 지내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김영희 씨는 점점 자식들에게 연락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혹시나 귀찮아할까봐, 혹시나 또 차갑게 대할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자식과 통화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영희 씨에게 인생을 바꾸는 조언을 해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같은 동네에 사는 72세 박정자 씨였습니다. 박정자 씨는 3명의 자녀를 두고 계시는데 모든 자녀들이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것으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박정자 씨의 자녀들은 정말 달랐습니다. 주말마다 번갈아 가며 안부를 묻고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심지어 작은 일에도 어머니 의견이 정말 중요해요 라며 구하곤 했습니다. 김영희 씨는 박정자 씨를 볼 때마다 부러웠습니다. 똑같이 자식을 키웠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김영희 씨가 박정자 씨에게 하소연을 했더니 박정자 씨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영희 씨, 자식들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영희 씨가 잘못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김영희 씨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인데 뭐가 잘못되었다는 건지 이해했죠. 그런데 박정자 씨가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깨달음이 왔습니다. 박정자 씨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희 씨, 자식들한테 말할 때 늘 자기 걱정이나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요. 혈압약 걱정, 무릎 아픈 이야기, 외로운 이야기만 하니까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영희 씨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정말로 생각해보니까 자식들과의 대화는 항상 자신의 걱정거리나 불편한 이야기로 시작되었더군요. 그때 박정자 씨가 결정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 조언이 바로 자식의 태도를 즉시 바꾸는 비밀이었습니다. 박정자 씨가 김영희 씨에게 해준 조언은 정말 간단했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영희 씨, 자식들한테 전화할 때 자기 이야기부터 하지 말고 먼저 자식들 걱정부터 해보세요. 그리고 이 한마디를 꼭 해보세요. 내가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김영희 씨는 처음에 이 말을 듣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식 걱정을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도 늘 자식들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박정자 씨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박정자 씨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군요. 영희 씨, 자식 걱정하는 거랑 자식 걱정을 표현하는 건 다른 거예요. 영희 씨는 늘 엄마가 이래서 걱정이야, 엄마가 저래서 아파 이렇게 자기 걱정만 이야기하잖아요. 정작 자식이 어떻게 지내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는 물어보지 않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영희 씨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생각해보니까 자식들과 통화할 때 너는 어떻게 지내니? 힘든 일 없니? 라고 물어본 적이 거의 없었더군요. 박정자 씨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들도 어른이 되면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아요. 직장에서도 힘들고 가정에서도 신경 쓸 일이 많고, 그런데 부모가 전화해서 자기 걱정 이야기만 하면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을 듣고 김영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자식들과 대화해왔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자식들과 대화할 때 자신의 걱정거리나 불편한 이야기부터 꺼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요즘 혈압이 높아서, 무릎이 아파서,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서 이런 말들로 대화를 시작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박정자 씨의 조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영희 씨, 앞으로 자식들한테 전화할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어보고 자식들 대답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라고 해보세요. 이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김영희 씨는 반신반의했지만 박정자 씨의 조언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말입니다. 아들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작은 아들은 처음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자신의 걱정거리부터 이야기하던 것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 네. 그냥 지내고 있어요. 직장에서 힘든 일은 없고? 요즘 좀 바빠요. 그때 김영희 씨가 박정자 씨가 알려준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내가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그 순간 작은 아들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잠시 말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고 그 다음에는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사실 요즘 정말 힘들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잘 안 풀려서 상사한테 계속 지적받고 있어요. 집에 와도 아이들 때문에 시끄럽고 아내랑도 자꾸 부딪히고. 김영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괜찮다, 바쁘다라고만 하던 아들이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다니 말입니다. 그 후로 대화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30분 넘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고 김영희 씨는 그저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자신의 걱정거리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마치면서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에 마음이 후련해졌어요. 이런 이야기 할 사람이 없었는데. 감사해요. 김영희 씨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합니다. 자식이 자신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에는 큰아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내가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큰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어머니가 진짜로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나서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요즘 승진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요. 동기들은 다 올라갔는데 저만 그대로라서. 이렇게 김영희 씨는 박정자 씨가 알려준 한마디로 자식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라는 이 한마디가 왜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가지는 걸까요? 첫 번째, 이 말은 자식을 진짜로 걱정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달합니다. 두 번째, 자식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모가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한마디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들을 모르고 말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김영희 씨가 내가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라는 한마디를 사용한 후 일어난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한마디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진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자식이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괜찮아? 라고 물어놓고 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자식이 무슨 말을 하든 끝까지 들어줘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식이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더라도 섣불리 조언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김영희 씨도 처음에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다고 합니다. 작은 아들이 회사에서 힘들다고 하니까 자동으로 그럼 이직을 생각해봐라. 상사한테 그렇게 당하지 말고 당당하게 해라. 이런 말들이 나오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박정자 씨가 미리 당부한 말이 있었습니다. 영희 씨, 자식이 힘든 이야기를 해도 조언은 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기만 하세요.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이 정도만 해주세요. 이 조언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영희 씨가 이 방법을 계속 사용한 결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식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김영희 씨가 전화를 걸어야만 통화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들들이 스스로 안부를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전화를 걸어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한테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김영희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다고 합니다. 자식이 좋은 일이 있을 때 자신을 제일 먼저 생각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큰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승진 발표가 나던 날 김영희 씨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승진이 됐어요. 어머니가 항상 제 걱정해 주셔서 힘이 됐어요. 더 놀라운 변화는 자식들이 김영희 씨의 의견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조언을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자식들이 먼저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김영희 씨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자식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늘 서운하고 외로웠는데 이제는 자식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정말로 무시해서가 아니라 부모와 소통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식들도 어른이 되면서 나름대로의 고민과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에서의 책임감, 경제적인 부담 등 정말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부모가 전화해서 자신의 걱정거리만 이야기하면 자식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먼저 자식을 걱정해주고 자식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짐이 아니라 든든한 지원군으로 느끼게 됩니다. 박정자 씨가 김영희 씨에게 해준 또 다른 조언이 있었습니다. 영희 씨, 자식들이 힘든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말도 해보세요. 엄마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되 자식이 괜찮다고 하면 더 이상 추궁하지 마세요. 이 방법도 정말 효과적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자신을 걱정하되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스스로 부모에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희 씨의 변화를 본 동네 사람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전에는 늘 자식들 때문에 속상하다고 하시던 분이
이제는 자식들 자랑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느 날 김용희 씨가 박정자 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자 씨, 정말 고마워요. 이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자식들과 멀어져만 갔을 거예요. 박정자 씨는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영희 씨, 이건 특별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자식을 진짜로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자기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 말이에요. 정말 의미 깊은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자기중심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마음인지는 관심 없고 자신의 걱정거리나 외로움만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지금 어떤 기분인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이 한마디만으로도 자식과의 관계가 놀랍게 달라질 것입니다. 단, 꼭 기억하세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물어보고 자식의 대답을 끝까지 들어주고 섣불리 조언하지 말고 공감해주는 것.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더 이상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김용희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식이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때 문제는 자식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통 방식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이 한마디가 가진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말 속에 담긴 진심입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마음, 자식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인내, 그리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공감해주는 지혜.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존중받고 싶어 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희생을 이야기하거나 자신의 걱정거리를 털어놓거나 자식에게 조언을 강요하는 것으로는 진정한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식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김용희 씨처럼 용기를 내어 새로운 방식으로 자식에게 다가가 보세요. 자신의 이야기부터 하지 말고 먼저 자식을 걱정해 주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힘든 일은 없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자식이 대답할 때는 끝까지 들어주세요. 설령 자식이 괜찮다고 대답해도 내가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라고 한 번 더 물어보세요. 그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식이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조언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식들이 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이해받는 느낌이거든요. 이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들이 먼저 연락하기 시작할 것이고,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60대, 70대가 되어서도 자식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부모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단지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에서 상대방 중심적인 사랑으로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의 자식들도 분명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올바른 소통의 문을 열어주세요. 오늘 당장 자식에게 연락해 보세요. 자신의 걱정거리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자식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물어보세요. 내가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이 한마디가 여러분과 자식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김영희 씨가 경험한 그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서운함과 외로움 대신 사랑과 존중을 받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